다음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냥 시간은 있지만 대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 방법을 좀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대응력이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단순한 방법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대응력을 떠나서 상황적으로 이제 대응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걸맞게 내가 더 깊은 분석을 할 수 있어도 매매 자체는 좀 단순하게 가져가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눈다라고 한다면은요, 저희가 이제 뭐냐면 첫 번째로 대응력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대응력이 이제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대응력은 갖출 수 있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것처럼 상황적으로 대응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대응력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응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상황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은요, 뭐냐면 이제 매매를 좀 단순화 시키셔야 됩니다. 네, 매매를 단순화 시켜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런 예를 하나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대응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전업 투자자가 있으세요. 그쵸? 전업 투자자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뭐냐면 이게 대응력이 갖추신 분이겠죠. 전업 투자자이셔도요.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매 단순화 시키시면서 이제 매매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력이 일단은 갖춘 전업 투자자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대응력이 부족한 요런 대응력을 이제 발휘할 수 없거나 이제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장점은요,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중대형 우량주 위주로 해서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확실한 수급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수급을 확인하고서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큰 금액을 이제 운영하는데 별 이제 문제가 없으시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 단순화된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하시지만 향후에 이제 퇴직하시거나 은퇴하신 이후에 전업 투자자로서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이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는 하시지만 더 이제 깊은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다음에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예,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이제 시간적인 준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뭐냐 하면은 모든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적합한 시황,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매매가 적합한 시황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결국엔 이제 매매 기회가 좀 약간 이렇게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서만 하셔야 되고요. 대응이 부족하거나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으로 적합한 시황에서 매매를 하시지 않고 다른 시황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하실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수익을 가져오실 수가 없겠죠. 확인도 못할 뿐더러 대응력도 떨어지는데 수익은 당연히 못 가져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방법은 제가 대충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뭐냐면 거의 모든 시장에서 이제 매매는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액으로 뭐 한 급여 수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초기 목돈을 만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어정중한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뭐 가능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조건값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소액으로 급여 수준이나 아니면은 초기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철저하게 매매 원칙하고 심리 통제,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요, 결국에는 안 하는 일만 못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단단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큼 빠른 매매 시나리오 작성 능력이 좀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매수 매도 포착 지점도 이렇게 적합하겠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거는 결국에는 좀 약간 혹독한 대응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전업을 하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습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습이 다 되어 있었을 때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를 갖고 투자하시든 간에 그거는 다 이제 갖다 바치는 돈이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요 첫 번째 경우에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의 매매 절차랑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업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개인 투자자의 그 사항별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그첫 번째 분류가 이제 대응력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대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겠죠. 그럼 이제 부류를 상황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 이제 그래서 대응력이 있는 전업 투자자, 그러니까 대응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상황도 그 대응력을 충분히 발휘해가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매매 절차들이 좀 이렇게 다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 이제 종목을 매집이 잘 된 종목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적합한 시나리오를 잡은 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들에는 큰 변함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매수 매도 실습 과정에서는 어떤 종목을 하시는지 그게 중대형주든지 아니면 어떤 테마주든지 뭐 상한가 종목, 소형주 뭐 어떤 분류로 나누더라도 모두 다 이제 적용되는 이제 공통적인 그런 종목 선정, 그 다음에 매매 시나리오, 최적의 매매 시나리오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실습하는 그런, 과정을, 그런 교육을 이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책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기준을 만든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갖춘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요. 결국에 이제 수익으로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 그게 이제 제일 화두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기준을 만들고 나서 그 교육을 받으시거나 책을 본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요.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준대로 매매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맨 마지막 단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매수 매도 실습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좀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경험이 없으시거나 부족하신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이제 잘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졸업하신 그러니까 이수하신 교육을 수료하신 이후에 뭐 또 그 혼자서 매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 교육 받은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더라 이런 좀 그 갭을 좀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그 대응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황에서 매매하시기는 어렵고요. 그 적합한 시황에서 매매 기회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좀 단순한 방법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중대형주를 주로 이제 매매하시게 될 텐데요. 그것을 매매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보시는 게 코스피 이제 종합 지수 차트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이제 차트에서 저희가 그 요 차트, 그러니까 캔들이라는 가격 지표랑,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구간 안에서 저희가
적합한 시향을 찾는 건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차트상에서 수급을 독해내는 분석도 이렇게 필요하실 텐데요. 주로 이제 어떤 걸 보시냐면은, 이제 전일과 이제 오늘 캔들의 시가랑 이제 그 당장의 시세들, 요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보시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런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라는 이런 걸 통해서요, 결국에는 이건 이전에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제 그 중대형주의 그 매매가 적합한지 시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뭐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게 그 영상의 특징상 맞지 않고요. 순서상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을 근래 시황을 누적된 수급의 형태로 좀 이렇게 살펴보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이 시작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당일 수급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당일 수급이 적절하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 매매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급을 확인하시고서는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요 간단한 안내 강의를 드리면서는 제가 뭐 그 영상으로 한번 요 그 장중에 제가 찍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매매가 적합한 장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장 매매는 코스피 우량주 종목은 이제 어느 시점 이후로 매매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당일에 그 코스피 수급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과거에 이제 중대형주를 투자하실 때는, 그러니까 뭐 직장인분이나 대응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중대형 우량주를 좀 투자하시게 되는데요. 사전에 그 주도 업종을 좀 이렇게 찾는 작업들을 미리 좀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전에 시향을 분석했던 이런 수급 도구를 통해서요. 요 근래에 이제 가장 힘이 센 그런 업종, 주도하는 업종을 좀 이렇게 찾으시는 작업을 선행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 당일날에 수급이 그 진짜로 제일 괜찮았던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당일의 수급도 이렇게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개별 종목에 그 외국인이 들어왔느냐, 기관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들어왔는지 그 해당 종목에 걸맞는 당일에 이제 그 종목의 수급도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요, 절차가 중요한 거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코스피 그 수급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대응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나요, 또는 이제 그 상황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분, 그러니까 직장인 투자자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분들이 한다. 그러면 대상 종목은, 이분들의 대상 종목은 매매할 수 있는 시황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 코스피 그러니까 중대형 우량주를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되시고요. 첫 번째로 그 코스피 시황 분석을 합니다. 그 코스피 시향 분석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수급 분석이에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제 전일에 그 일정 기간을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일 수급을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정확도가 높거든요. 아무 때나 그냥 사시면은 결국에는 불필요를 많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주도 업종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업종 수급을 분석하셔갖고 이거를 주도 업종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도 업종을 찾으시는데요. 이것도 전일에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주도 업종을 분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해당 업종이 당일 수급이 들어오는 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분석하시는데요. 종목은 이제 저희 그 강좌로도 올라가 있는데,
세력 수급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중대형주를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이제 개인 수급, 또 기관은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도 세력을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분석드린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얘들은 이제 전일에 미리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미리 분석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까지 같이 해 놓으셔야 되냐면요. 항상 이제 최적의 이제 매매 시나리오. 이제 저희 이제 과정을 들으시면은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최적의 매매 시나리오를 이렇게 분석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시나리오를 잡는 게 결국엔 매수 매도랑도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 이제 이번에 이제 개강하는 매수 매도 실습 과정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에요. 이제 당일에 이 수급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당일날 수급은 통상 이제 전에 분석해 놓던,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주도 세력의 매수세를 확인하시는 거세요. 예.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원칙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지금 직장인 투자자분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과정이고요. 종목을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 매도를 하신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현대차를 이렇게 매매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네, 뭐 현대차를 매매를 하신다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주봉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주봉으로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급이, 외국인들은 기관 수급이든지 간에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줘서 장이 좀 괜찮았었을 때 주봉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매수 매도는 일봉을 통해서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시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요, 일봉으로 종목 분석을 하시고요. 네, 시향이 좋지 않아서 뭐 외국인의 매집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매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봉 차트 기준으로 종목을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매매는 30분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세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대응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분석하시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는 전업 투자자분들은요. 투자자분들 중에 물론 대응력이 떨어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은 앞서 말씀드린 직장인 투자자분하고 비슷하게 이제 단순한 매매 방법을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관심 종목창 같은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별도로 강의는 올려와 있는데, 관심 종목을 통해서 종목 관리를 좀 이렇게 잘 해 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상한가 쳤던 종목을 뭐 이렇게 분석해 본다고 해볼까요? 뭐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통상 이제 관심 종목,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이요, 처음에 장을 시작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종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종목들 중에 시세가 나가는 종목을 실질적으로 만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창에 여러 가지 세팅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어느 것들이 제일 시세가 먼저 나가겠다라는 거를 미리 캐치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매매를 시작하시고요. 매매가 됐었을 매수 원칙대로 매매를 하셨을 때는 다시 이제 관심 종목창으로 와서 다음 종목을 매매하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전업 투자자분은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부분에 시간대별 매매 타이밍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오전장 매매를
하시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오후장 매매를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의 매매 방법을 갖고선 시간대별로 분류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매매를 하시는데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때는 뭐냐면 조건 검색식을 드려요. 조건 검색식을 드리는데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오전장에 맞는 이제 조건 검색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리 골라 놓으셨던 관심 종목에 이제 전일에 분석해 놓으셨던 시나리오 다 잡아 놓으셨던 이런 종목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적합한 시황이 중대형주 매매하기 적합한 시황이 왔다고 한다면 이제 코스피나 이렇게 중대형 우량주 매매를 그 이후에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상 이제 테마주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시향이 맞았다고 한다면 이제 중대형주 매매도 하시게 되고요. 이제 오후에 저희가 오후장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오후장 매매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조건 검색식을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예, 이것도 조건 검색식을 활용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관심 종목으로 골라놨던 시나리오 잡았던 게 오후에 다시 시그널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후에 이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도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시향 수급을 분석하셔갖고요. 오후장 매매가 적합하다라고 중대형주 매매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걸 오후장 매매를 하시는데 거의 이제 종가 매매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홀딩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기는 그런 방식의 매매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상한가 매매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요런 종목들을 가지고 요 조건 검색식에 있는 종목들을 갖고 상한가를 빨리 따라잡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은 정석대로 매매를 하시다가 상한가를 만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또 대처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매매 원칙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전업 투자자의 매매는 이렇게 갈리고요. 그 다음에 통상 이제 중대형주, 우량주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선 그 직장인 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동일한 매매 방식을 가지시면 되고요. 소형주 매매나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한다면요. 일봉으로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0분분 갖고 매매 시나리오를 전일날에 잡아 놓습니다. 이제 그런 절차를 밟으시는데요. 실제 이제 장중에 매매를 하실 때는 시간에 따라서 1분 봉서부터 한 3분 봉, 길게는 한 5분 봉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미세한 신호들을 잡고 장중에 이제 시세가 만약에 장중에 시세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요. 예, 장중에 만약에 시세가 뭐 이렇게 저희가 그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때요때마다 이제 시나리오를 바로바로 이렇게 잡는 연습이요. 그래서 뭐 언제 매수가 들어가겠다, 어떻게 하면 매도를 하겠다, 그 매도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요런 것들을 이제 매수 실습 과정에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교육 안내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개인이 이제 얻는 방법이나 또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이제 상황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매매 원칙은 꼭 그 투자 심리 수급 그쪽에 맞춰서 매매를 시세를 이해하는 그 매매 원칙을 갖추셔야 되고요. 충분한 대응 연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론에 불과합니다. 개인이 절대 수익을 가져갈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매수도 중요하지만요. 매도 쪽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어떤 종목을 고르고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를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 실천은 뭐냐면요. 작은 관리 계획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투자 자본금의 일부를 가지고서는 투자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어, 지는데 자꾸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손실을 내는 그 주가가 하락한다고 한다면은 작은 손실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작게 지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익숙해지시고 어, 그 미리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수익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개인 투자자한테 적합한 수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이제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수익 권역 안에서 항상 그 중간의 수익을 찾는 것이 개인 투자자한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지만 이 시장에서 일정 지속적이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과정이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요. 뭐냐면 뭐 수익이 작고 수익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수익이 작은 거죠.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뭐 잃는 액수, 이기는 액수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손실이 너무 크다든지요. 뭐 이렇게 해서 매매에 좀 이렇게 발전이 없으신 분들 같은 분들이 단순히 이제 이론 교육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이제 매매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맞춰 드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서 나가서서 혼자 하실 때 뭐 새로운 거를 더 얹으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배우셨던 그 원칙을 갖고서는 실천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내 안정감을 드리도록 그 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약속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실제 그 오프 교육장에서도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